안녕하세요. 베이지컬리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차트 보는 꿀팁을 하나 풀도록 할 건데, 오늘 풀 거는 뭐냐? 뭉텅이 매매법입니다. 뭉텅이 매매법.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죠?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다른 매매법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저도 사람이고 하루 종일 코인만 하는데, 새로운 기법을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혀가 길었습니다. 바로 뭉텅이 매매법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뭉텅이 매매법이 뭐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실시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양봉이 거의 없이 음봉만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뭉텅이로 보는 거예요. 뭉텅이.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음봉으로 보는 겁니다. 장대 음봉. 이거를 그냥 하나의 장대 음봉으로 보고 장대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추가 하방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장대 음봉이 떴는데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장대 음봉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사실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뭉텅이 매매법으로 장대 음봉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장대 음봉의 중심값을 설정을 합니다. 중심값. 여기.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중심값이 여기 정도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장대 음봉의 중심값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 중심값. 그러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가는 거죠. 왜? 장대 음봉의 중심값은 저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른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것도 이제 뭉텅이로 볼 수 있겠죠? 이번엔 양봉 뭉텅이입니다. 이거 하나를 그냥 양봉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양봉 하나로 보고 요거의 중심값. 여기를 지지선으로 본다. 그리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되니까 지지선에서 롱을 탄다. 이게 뭉텅이 매매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장대 음봉 무더기로 나왔죠. 여기 물론 중간중간 음봉이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 무시하고 양봉 하나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양봉 하나로 계산을 하고 중심가 설정해서 지지선에 롱을 탄다.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야, 베이지 컬리야, 너는 이제 보면은 눈대중으로 하는데 이거 만약에 애매한 차이로 중단선 이탈 여부가 판단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보면은 어디가 중간 값인지 거의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뭉텅이 매매법의 중단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여드리기 쉽게 가로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뭉텅이 매매법의 시작점 가로줄 표시를 하시고요. 끝점 표시를 합니다. 뭉텅이 매매법의 핵심은 꼬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뭉텅이 매매법은 꼬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와 종가, 뭉텅이, 한 뭉텅이의 시가와 종가까지만 봅니다. 이게 하나의 양봉이에요. 자, 봅시다. 시가는 어디냐? 18,404달러입니다. 종가는 어디냐? 19,854달러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나왔는데 19,129달러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로줄로 한번 표시를 합니다. 19,129달러. 여기네요. 네,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하고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니게 가다가 반등을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방법이 다 있죠. 제가 뭉텅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뭉텅이로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본 게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단값이라고 나오네요. 이 한 뭉텅이에 대한 중단값이 지금 표시해 둔 이 가로줄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중단값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했네요. 그 이후에 중단값에 도달하면서 반등을 또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예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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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상에 주요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 주요 저항대가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 돌파를 했으니까 주요 저항대는 이제 역할 반전돼서 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찔끔 반등하고 아무 일 없이 이탈을 그대로 해버렸죠. 그래서 주요 저항대 돌파 속임수에 따라 손절이 나가야 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뭉텅이 매매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를 이제 한 뭉텅이로 볼 수 있겠죠. 중간에 음봉 하나가 끼어 있지만 이거는 없다고 치는 겁니다. 장대 양봉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뭉텅이 매매법의 중단값을 또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단값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뭉텅이 매매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도 지지를 받고 상승한 모습, 그 다음 이탈을 했을 때는 쭉 내려간 모습이 확인이 되죠.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에도 가로줄 찍고 여기에도 가로줄 찍고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이거 중심값을 구하고 있는데, 능숙해지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딱 눈에 보이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아까 제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오케이, 확실하게 하려면 계산기 두들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하면 더 편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0.5레벨을 보는 거죠. 다른 레벨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0.236, 0.382 이런 것들 다 싹 지우고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0.5레벨 즉 중단값만 보이게 설정을 했습니다. 잘 보이게 이거를 좀 키울게요. 자, 키우고 이렇게 보면은 굳이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뭉텅이 매매법을 했다. 그러면 지지대 이탈을 했더라도 뭉텅이 매매법 지지선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롱을 받을 수가 있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보나치로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피보나치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기 쉽게 일부러 이렇게 피보나치를 쓴 거지. 피보나치 쓰는 방법은 추세의 시작점에서 끝점을 잇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뭉텅이 매매법을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한 거지, 이거는 원래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의 사용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추세의 시작점에서 끝점을 잇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요. 추세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추세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급등을 시작한 지점이지 추세가 시작한 지점은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뭉텅이 매매법의 핵심은 몸통과 몸통을 피보나치로 잇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석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설정할 거였으면 굳이 뭉텅이 매매법이라는 이름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피보나치 0.5 매매법이라고 하면 되지. 자, 다음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뭉텅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 뭉텅이로 봤을 때 피보나치 연결을 몸통과 몸통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0.5레벨, 즉 0.5가 뭐다? 뭉텅이의 중심값이다. 뭉텅이의 중심값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작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 최고점 찍고 최저점을 찍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최고점 찍고 최저점 찍었어도 0.5가 나오네요.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닙니다. 흔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얻어 걸린 거네요. 이거는 뭉텅이 매매법으로 봐도 중심값이고 일반적인 피보나치 작도를 해도 중심값 0.5레벨이고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이거는. 자, 알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NB 차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뭉텅이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한 뭉텅이의 중심값은 한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등은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뭉텅이에서 가장 큰 장대 양봉이 어디입니까? 요거죠. 이거에 개별적으로 중심값을 설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의 중심값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죠. 자, 여기 뭉텅이로 보면은 이렇게가 뭉텅이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장대 양봉 요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중심값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개별 중심값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보자 6%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 이후에 요거 한 뭉텅이에 대한 중심값 여기에서도 이제 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뭉텅이 이렇게 보고 뭉텅이 중심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피보나치를 쓰면은 더 쉬운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뭉텅이 매매법으로 이 뭉텅이에 대한 가로줄은 여기 그리고 이 장대 양봉에 대한 중심값은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매매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걸 안 보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자, 피보나치로 작도를 했다면 추세의 시작점 여기 찍고 끝점 찍어야겠죠? 이렇게. 자, 다른 거 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0.5레벨에서 입 벌리고 있었으면은 체결이 안 됐고 그렇다고 0.382에서 잡자니 잡자마자 그냥 쭉 물린 거예요. 물렸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복구가 되긴 했지만
평단이 여기에서 뭉텅이 매매법으로 여기에서 들어간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니까 평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도구도 물론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딱 눈에 봐도 큰 장대 봉이 있으면은 뭉텅이 매매법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보세요. 장대 양봉이 있는데 중심값은 여기 정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중심값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속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과거의 장대 양봉에 대한 중심값이 지지 테스트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지 테스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된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봤을 때 뭉텅이가 딱 보이죠? 어디 계십니까? 여기죠? 이렇게 긴 꼬리가 있지만 꼬리는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자, 쉽게 보기 위해서 피보나치 작도를 딱 했을 때 0.5레벨 여기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보나치 작도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나치 작도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추세의 시작점 여기에서 꼬리 끝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기법인데 저는 뭉텅이 매매법에 사용되는 피보나치 작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뭉텅이 있죠. 뭉텅이 피보나치 0.5 오케이. 여기도 뭉텅이 피보나치 0.5 지지로 작용을 하는 모습. 이탈하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뭉텅이 피보나치. 근데 보시면 이탈을 했죠. 이탈하면은 여기에서 롱 받았으면 바로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뭉텅이 매매법의 핵심은 중심값에 있기 때문에 중심값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죠. 중심값 지지 가능성을 보고 추세 방향대로 받은 건데 그거를 이탈한다? 그러면 예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바로 손절을 했어야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뭉텅이 있지만 바로 이탈을 했죠. 이런 거 손절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한 뭉텅이가 있고 중심값은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항을 받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한 뭉텅이가 있네요. 피보나치 작도를 딱 했을 때 0.5 저항을 받은 모습. 자, 여기도 뭉텅이가 하나 있네요. 한 뭉텅이 있죠. 뭉텅이 피보나치 작도. 이 경우에는 이제 뭉텅이 중심값에 오지도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뭉텅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대 양봉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마지막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 거. 가장 큰 놈 요거만 따로 한번 개별로 보는 거예요. 보시면 0.5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뭉텅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추세 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이고 반등을 줬다. 오케이. 반등 최대치는 여기다 라고 예상을 하고 결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자, 오케이. 한번 그럼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자, 요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연속적인 양봉, 연속적인 음봉이 있는 구간을 하나의 뭉텅이로 본다. 중간에 역방향 캔들,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 있어도 무시한다. 자, 두 번째. 뭉텅이는 꼬리를 배제한다. 꼬리를 보지 않습니다. 몸통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뭉텅이 매매법의 핵심은 중심값이다. 그리고 중심값을 편하게 알고 싶다면 피보나치 도구 0.5레벨을 사용해라. 자, 여기서 중심값을 편하게 알기 위해서 피보나치 도구 0.5레벨을 사용했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피보나치 작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피보나치 실제 작도 방법은 추세의 시작점에서 추세의 끝점, 꼬리와 꼬리를 잇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통과 몸통을 연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나치 0.5레벨은 뭉텅이 매매법 전용입니다. 전용. 오케이. 전용. 원래는 피보나치가 몸통과 몸통을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꼭 뭉텅이가 아니더라도 단일 장대봉에 개별적으로 중심값 가로줄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가 뭉텅이를 본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캔들, 연속 캔들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보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그냥 장대봉 하나로 본 거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근데 그냥 그 자체가 장대봉인 게 있다면 그거 자체로 중심값은 SR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SR이 뭐냐? Support and Resistance입니다. 자, 지지 저항선이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뭉텅이 매매법 그 꿀통을 풀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리턴은 커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거는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다른 꿀통들도 많이 풀었지만 뭉텅이 매매법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고 쉬운 데다가 성능이 좋다. 성능도 좋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 4시 20분이네요. 새벽 4시 20분. 저 열심히 하니까 그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